이제 사이클 산업은 이번에 주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수요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공급 제약 때문이고 결국 공급을 늘리게 되면은 그 가격 상승의 한계가 있어서 끝난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는 팔 반도체가 없어서 재고 떨이할 반도체까지 다 팔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익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B2C 중심이 아니라 B2B 시장이고요. B2B 시장의 GPU는 기존의 CPU나 모바일 AP 같은 거에 핸드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대비해서 메모리가 약 90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재 얘기한 뭐 감산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작년 5월 달부터 삼성전자는 이미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공급이 많이 늘 거냐 여부는 내년 말까지 늘 수 있는 건 없다. 오늘 주식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올랐는데 맞아요. 하이닉스는 거의 횡보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자면 저는 두 회사 중에서 삼성전자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SCM4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기술 개발이 좀 앞서 있습니다. 현재 아까 22TB가 있고 HBM이 2.8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8을 만족하는 건 삼성밖에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이닉스는 기존의 반도체 쓰다 보니까 속도가 2.8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능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고 이건 쉽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품 쪽도 삼성 쪽이 좀 더 기술 개발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도 좀 더 투자자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런 격차는 보통 근데 빨리 뒤집히기는 어려운 거죠. 네. 이제 물론 이제 SK하이닉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영업이익률이 지금 71.5%거든요. 일각에서는 메모리 초호황기를 수치로 입증했다 뭐 이런 시각도 나오는데 일단 1차적으로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이 수치가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까지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메모리 초호황기는 일단은 맞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회사 모두 다 영업이익이나 영업 어떤 액수 자체가 굉장히 사상 최대였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작년도 전체 이익이 43조 원이었는데 한 분기 때 57조를 다 벌어들였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통상 지난 47조였었죠. 근데 이번에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을 벌을 정도로 대단히 실적이 좋습니다. 근데 좀 두 번째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그러면 이제 일본의 25년 4분기 때 삼성전자가 20조를 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7조니까 한 2.8배가 늘었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보시면은 지난 4분기 때 18조 원을 벌었는데 이번에는 37조 원 정도니까 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회사의 영업 액수의 차이가 좀 보이긴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생산 캐파뿐만 아니라 이 가격에 있어서의 좀 경쟁력이 삼성은 더 있었던가? 네. 이 두 회사의 차이가 좀 있다는 것도 좀 그래서 이번에도 오늘 주식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올랐는데 맞아요. 하이닉스는 거의 횡보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뭐 이것도 놀라운 실적이긴 하지만 또 투자자분들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예민한 시각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사이클 산업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번에 주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수요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공급 제약 때문이고 결국 공급을 늘리게 되면은 그 가격 상승의 한계가 있어서 끝난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지금 공급이라고 하는 게 혹시 감산이나 이런 걸 한 거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실제 공급이 늘 거냐.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는 팔 반도체가 없어서 재고 떨이할 반도체까지 다 팔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익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뭐 주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B2C 중심이 아니라 B2B 시장이고요. B2B 시장의 GPU는 기존의 CPU나 모바일 AP 같은 거에 핸드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대비해서 메모리가 약 90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슨 핸드폰에 메모리 한두 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GPU 같은 거 있죠. GPU 같은 경우는 그 HBM4나 HBM3나 주로 8개가 들어갑니다. 루빈이나 블랙이나. 근데 8개가 12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96개예요. 반도체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GPU로 되면서 메모리 자체가 엄청 늘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얘기한 뭐 공급이 줄었다든지 뭐 이런 감산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작년 5월 달부터 삼성전자는 이미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공급이 많이 늘 거냐 여부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내년 말까지 늘 수 있는 건 없다. 뭐 추가적으로 봤었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다 내년 말에 웨이퍼가 추가 생산될 것 같다. P5 정도라고 얘기하죠. 근데 P5 삼성전자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 P5가 6개 정도 라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6개 라인을 다 돌려도 삼성전자 현재 전체적인 메모리
이 웨이퍼 수 대비 20%밖에 안 늘어요. 근데 6개 라인이니까 점차적으로 늘리거든요. 그럼 내년 말이나 빨라야 내년 말에 만들어지는데 내년 말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웨이퍼 양이나 캐페 퀀터티가 바로 늘진 않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다른 나머지 뭐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용인 Y1 팹이라고 하는 게 비슷하게 그때 셋업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팹이 지어질 게 없습니다. 주로 뭐 들어보시겠지만 올해 말 정도 때 HBM용의 후공정 팹이 평택 4단지 그다음에 청주 M15X 그다음에 마이크론은 그것도 없어서 대만에 있는 팹 하나를 샀어요. 네, 그렇게 해서 후공정,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HBM 늘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하이닉스 얘기도 했지만 HBM이 더 좋을지 단품이 더 좋을지 지금도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외려. 그렇기 때문에 HBM은 만약에 늘리죠? 그럼 당연스럽게 엄청나게 D램의 단품 용량은 또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어떤 면에서 시너지가 돼버리는 상태죠. 공급 네. 부족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를 봤을 때 부족이나 내년 부족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내년까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하신 건데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를 하시거나 네.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럼 언제 공급이 안정적이 되냐? 그러면 그때 주가가 흔들릴 것 같다. 또 그렇죠. 이제 이런 시선으로 많이 보시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거 듣고 아 그래 내년까지는 괜찮나 보다 하시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언제가 불안한 시기지 이런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공급이 좀 여유 있어지고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 긴장해야 될 때는 그러면 몇 년 정도를 내다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현재는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공급이 언제쯤 안정화돼서 소위 얘기해서 가격 상승을 멈추고 퀀터티도 안정돼서 네. 총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혹은 이제 수요자가 떨어지든지 뭐 이런 형태가 될 텐데 현재는 기본적으로 내년 말까지는 뭐 늘어날 일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당연스럽게 일정 정도 가격과 이익이 이주될 것 같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투자자나 애널리스트 분들은 뭐 삼성전자가 내년도에 전 세계 1등에서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하이닉스도 비슷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 문제인데 물론 수요라고 하는 게 뭐 환율이나 유가 같은 거 영향도 있겠지만 이 빅테크 회사들이 이제 생존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뭐 탑4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 중에서 약간 오픈AI가 조금 처지는 느낌도 없진 않지만 그 회사들이 현재 투자를 수요를 계속적으로 줄일 생각은 없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스럽게 이 현재의 HBM을 중심으로 해서 고부가가치의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소위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반도체를 만들어내면서 수요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확인해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수요의 감소 측면이나 어떤 수요 대상자들의 측면 회사에 좀 어려워지는 불안 같은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저는 일단 미니멈 28년을 잡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젠소랑으로 보자면은 그 크게 보자면 인프라용 AI에서 피지컬 AI 있다가 가운데 이제 에이전트 끼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에이전틱이라는 추론 시장과 함께 이쪽에서 결국에 이제 이게 개인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조직과 내부의 서비스를 바꿔주거나 이런 것들의 절감을 위한 요거의 반도체에는 더욱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 어떤 뭐 이렇게 하락폭 같은 거나 감소폭 같은 걸 기대하기 어려워서 일단은 저는 그 사이클 그대로 간다면은 실제로 불황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28년 초까지는 현재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투자자분께서 대부분 6개월 정도를 선 반영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주문형 수주 산업으로 변해서 뭐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게 좀 동의하는 바인 게 뭐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HBM과 이제 실제로 나머지 메모리를 쭉 본다면 HBM 같은 경우가 이번에 새로 나온 루빈 칩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루빈 칩 GPU 엔비디아께 속도로 보시면 22 테라바이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20이라는 숫자 보시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간 HBM 8개인데 이 HBM 8개의 하나 속도가 2.8 테라바이트예요. 그러면 2.8 곱하기 8 하면 22.4가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GPU가 없으면요. HBM이 없으면 GPU라고 하는 요거는 그냥 빈 깡통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22테라바이트라는 뭐 예전에 그랜저 엔진이 있는데 HBM이 없으면 T코가 들어오는 거 마찬가지. T코를 아실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서 현재 지금 HBM이 일단 성능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GPU 사이클과 HBM 같이 간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추론 시장이 되면서 특히 부가가치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낸드.
그래서 고객들이 추론이라고 하는 걸 할 때는 기억 정보가 있어야 된다. 키 밸류라고 하는 걸 정보를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 가능한 건 비활성 반도체인 낸드고요. 낸드가 그래서 갑작스럽게 가격이 확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이 데이터를 입력할 때 빨리 해야 되니까 단품 디램도 또 늘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원래의 GPU라고 하는 걸 크게 돌릴 때도 많이 반도체가 HBM 필요한데 이 두 번째의 나머지 메모리 반도체도 현재의 이 AI 반도체 시장의 성능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요소가 됐다. 말하자면 예전에 컴퓨터 사실 때는 CPU 사고 D램을 어떤 거 낄까 말까. 네네. 예, 아니면 우리 노트북 있을 때 속도가 좀 느려지면은 D램 갖다 끼거나 이렇게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이게 선택이었는데 지금은 필수가 돼서 저는 수주형이나 성능 중심으로 돌아갔다라고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전망들과 분석들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럼 이런 분석들 속에서 뭔가 이건 좀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고 계시는 요소들도 있을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반도체 시장 전체를 보자면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일단 크게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HBM,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회사가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 혹시 1년 정도 전에 있었던 하이닉스는 엄청 오르고 삼성전자 떨어지는 이런 소위 디커플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보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AI 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 시장에서 쇼티지가 어디가 날까? 네, 이겁니다. 뭐 두 번째 질문도 간단하니까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아시겠지만 결국에 소부장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장비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결국에는 장비주는 저는 이제 뭐 반도체 기술 쪽을 좀 아는 사람으로서는 국내 장비사의 아주 일부 한두 회사를 제외하고는 국외 장비사의 무조건 가격 경쟁력이 싸기 때문에 팔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소부장의 장비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께 저는 외려 탑5 그 회사들 그쪽을 좀 더 추천드리는 편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재 쪽에서 이제 솥켓이나 기판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쇼티지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기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전기 같은 거 많이 올라가잖아요. 삼성 전기나 요새 이노텍도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기판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ABF라고 그래서 이게 AI 반도체에 쓰여주는 좀 비싼 기판입니다. 요거는 제일 잘하는 건 일본이에요. 일본은 이토보나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 너무 다 팔려고 그랬고 그래서 다 왔습니다. 한국으로. 그래서 여기도 다 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팹 증산보다 증설이 더 안 됩니다. 여기 그래서 기판 같은 게 다시금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소켓입니다. 소켓도 다양한 회사들 많이 있는데 이건 보실 거는 메모리 반도체에 쓰이는 소켓이냐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에 쓰이는 소켓이냐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이게 반도체 전체 비용이 100이면 소켓 비용은 0.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익이 상당할 것 같다. 그 다음에가 부품으로 오자면 저는 거기서 부품 생산보다는 부품의 세정 같은 거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죠? 뭐 코미코나 이런 회사들은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은 기술 개발이 있긴 있지만 부품 개발 정도의 기술 비용이 아닙니다. 세정하는 것들이 있고 코미코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TSMC나 삼성에 다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뭐 장비 중에 제가 직접 말씀드리진 없지만 TSMC에 먼저 들어가서 삼성 거꾸로 들어오는 회사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장비주는 좀 많이 고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소재 쪽에서는 아주 특징이 심한 기판 쪽. 근데 기판 쪽도 이제 아주 비싼 기판이 있고 좀 싼 기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소켓, 그다음에가 세정해주는 회사들 이런 쪽처럼 소위 얘기해서 기술 개발을 많이 하지 않아도 액수는 작지만 이익이 큰 이런 회사들 집중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좀 길어졌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자면 저는 두 회사 중에서 삼성전자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요새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이어진 질문으로 SCM4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기술 개발이 좀 앞서 있습니다. 얘기 드렸다시피 현재 아까 22TB가 있고 HBM이 2.8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8을 만족하는 건 삼성밖에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하이닉스는 기존의 반도체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속도가 2.8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능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고 이건 쉽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단품 쪽도 삼성 쪽이 좀 더 기술 개발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도 좀 더 투자자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격차는 보통 근데 빨리 뒤집히기는 어려운 거죠. 네. 이제 물론 이제 예전에 봤을 때 삼성전자가 소위 어려웠을 때 원래는 삼성전자 대부분 1년 앞서갔거든요. 근데 6개월 뒤져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다시금 해가지고 좀 더 앞서간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그건 있다. 그다음에 좀 하나 말씀드릴 거는 뭐 낸드 쪽에서는 외려 SK하이닉스가 인텔 그 대련에 있는 솔리다임을 샀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효율적으로 잘 샀습니다. 네, 그래서 이 SSD에서 좀 기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모든 회사가 쓰고 있는 기술과
솔리드램 쓰는 기술이 뭐 이렇게 이제 스위치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ESSD에 아주 고부가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이제 마이크론 얘기도 있어서 마이크론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이크론이 일단 조금 애매해진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일단 HBM은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써주는 것 중에 안 좋은 걸 좀 다 가져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일단 좋진 않은데 두 번째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D램이나 낸드 기술력은 그러니까 낸드 많이 없습니다. D램 쪽도 뭐 이렇게 순위를 보자면 이 세 회사가 비슷한 데인데 지금은 이제 SK 하이닉스와 저기 마이크론은 좀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뭐 미국 회사기 때문에 이미 다 팔려 있는 상황도 있어서 뭐 올해 실적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보여줬던 게 이번 1분기 때 딱 보시면은 마이크론은 지난 4분기 때가 6조 원 벌었는데 올해 1분기 18조 원 벌거든요. 3배 딱 들었습니다.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뭐 캐파는 작지만 뭐 나쁘진 않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다음 주에 삼성전자 확정 실적도 또 나와서 이 부분 이제 수치 나오면 관전 포인트는 뭘로 잡고 좀 들여다보면 될까요? 일단은 파운드리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파운드리가 뭐 목표로는 원래 4분기 때 뭐 이게 투자하신 분들께 전혀 별로 의미가 없는 숫자긴 합니다. 실제로 뭐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전환 문제이긴 한데 왜냐하면 파운드리 자체는 이번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얘기 드렸다시피 반도체 HBM4에서의 로직 다이 요것들이 이제 플러스가 좋다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엑시노스를 비롯한 AI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매출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테일러 쪽이지 않습니까? 테일러 미국의 그쪽은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근데 흑자 전환 여부라는 게 재밌는 거지 실제로 이제 확정 실적 보시면 대부분 95% 이상 매물이 벌었겠죠. 그거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께서 혹시 흑자 전환을 중요시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쪽은 좀 파운드리 볼 필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파운드리를 뭐 이제 테슬라도 삼성을 준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규모는 크지 않겠지만 이제 회사의 체질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 큰 변화로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버는 돈에서 얼마 안 되니까 별게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7년도를 파운드리의 원년으로 삼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 소위 반도체 쭉 만들 때 파운드리 만들기 전 앞에 계시면 팹리스 있는 거 아시잖아요. 팹리스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디자인 솔루션 프로바이더 DSP라는 작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인도나 중국에서 막 사가지고 서로 협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고객을 많이 늘리겠다. 그러니까 삼성이 항상 자기 중심적 마인드가 있었던 방식에서 파운드리라는 협력적 마인드를 좀 더 실천하는 게 있는 것 같다. 그거를 내년도에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이제 보실 분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보면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 하시면서 클릭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는 아, 지금 많이 늦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장 늦을 때가 빠를 때 하면서 나도 신규로 들어가도 될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뭐 전자는 좀 올라졌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살짝 눌려갈 때도 아, 이게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조금 더 떨어질 때 기다려야 돼 이런 고민이 많을 것 같아서 보유자 측면에서 또는 새로 들어가는 신규 이렇게 유입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할인 만약에 눌렸다라고 했을 때 할인 구간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너무 고평가 구간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이런 판단에 대한 조언 말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근데 그 아시다시피 뭐 PER 비교하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1분기 영업으로 보시면은 뭐 PER이 6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엄청나게 저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다들 두려우신 게 과연 이 소위 여전히 사이클이라는 의미도 좀 있을 수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너무 큰 회사다 보니까 이게 자본 같은 것들이 잘 들어오는가 여부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뭐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하는 여부 같은 거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요거를 알 수 있었던 게 지금 저희가 뭐 지난 이란 쪽에 있었을 때 외려 우리 대장주들이 빠지고 코스닥이 올라가는 이렇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실제로 실적이 있는 회사들이 다시 다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로 본다면 저는 일단은 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회사가 일단 내년까지는 특별히 이익의 상승폭이 줄어들 기미는 없고 리스크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일정도는 유지하시고 물론 이제 소위 아시겠지만 당연히 얼마큼 이게 이익을 얻을 것인가 비율의 문제 때문에 그렇긴 하잖아요. 그거를 반도체로 보자면 조금 더 그렇게 비용이 덜 드는데 이익이 많은
그렇게 있는 소부장 회사들 같은 걸 좀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박준영 전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